네, 오늘의 5위 소식입니다. 여기에 출연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가 있군요. 김성원, 장해찬 고소한 김남국. 잠시 뒤에 관계자의 이야기를,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오피트 측에서는 빗썸을 방문해서 거래 내역을 받아갔을 때 받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추정이 가능한 그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오피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에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업비트에서 수원 거래 흔적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랑 장해찬 최고위원을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를 바라고요. 또 검찰은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코인 논란 그 중심에 서 있는 김남국 의원. 오늘의 이 고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복수혈전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고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 개인적인 소회나 감상을 떠나서요. 참 세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금이 아깝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무리한 고소장을 작성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 김남국 의원의 세비와 의원실 직원들의 월급, 또 거액의 의원실 유지비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본인 일이나 잘하면서 고소장을 쓰면 세금이 좀 덜 아까울 텐데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다 줄줄이 결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비는 또 따박따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의 어려움이나 고소를 당해서 이제 제가 겪어야 할 번거로움은 국가적 입장에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요.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특권을 계속 누리면서 세금을 받아간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본인이 업무를 못하는 동안 세비라도 좀 반납을 하고 고소를 하든 해명을 하든 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일 주필님. 그런데 이전까지는 좀 뭐랄까요? 소극적인 방어였다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반격을 하고 나섰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가진 코인만 깨끗이 다 기록만 다 공개하면 모든 것이 클리어될 것이 되겠는데 왜 여지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서 저 고소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전 고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고소 당한 사람이야 좀 피곤하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김남국은 우리 명예훼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명예훼손 우리나라에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저걸 설마 이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저거 분명히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라든지 또 김성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허위다라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고소장 한 장 달랑 내고 나올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잘 됐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하, 오히려 드러나게 될 내야 것이다. 될까요? 그럼요. 검찰에다 경찰에다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해야 다른 그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금 세탁이라고 주장한다든가 불법 에어드랍이라 이런 걸 받았다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건 분명히 조만간 만약 본인이 고소장을 계속 제출하고 거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허위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밝혀질 거니까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분이 국회의원회관에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상임위 이런 데 좀 안 나온다는데 아니 학생이 학교에는 오고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고 매점에 가서 컵라면 먹고 있으면서 교실을 안 가.
이게 이해가 되나요? 왜 본인이 그 의원회관에 나타나고 그러나 이게 그걸 출석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이다 얘기한다면 상임위 출석해야죠. 거기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고소를 하든지 그걸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걸 하든지 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필님께서 굉장히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코인 논란을 받고 있는 이 김남국 의원이 김성원 의원과 장해찬 최고위원을 고소한 것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김남국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나온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그다음에 뇌물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본인에게 잘못한 거에 비해서 더 과대한 침소봉대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고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그런다고 해서 명예가 회복이 될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국회법 29조에 의해 분명히 국회의원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규범을 그게 처벌 조항은 없지만 그 규범을 어긴 것, 공직자로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사죄를 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런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고소를 받으신 당사자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 탑10을 보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아하,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것 중에 허위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무고로 맞고소할 그 부분에 의향도 대해서 있다.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무엇보다 고소 고발 다 좋은데요. 김남국 의원이 저와 공개 토론에 응해주면 좋겠습니다. 공개 토론하자. 이 코인과 관련하여서 어떤 것이 허위 사실이라서 고소했는지 본인 입장문에 알리지 않았어요. 저의 발언 무엇이 허위다라고 보통은 알려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면 그게 진짜 허위인지 아닌지 또 언론이 가려낼 게 두려워서인지 이런 고소 입장문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허위 사실이라는데 대체 뭐가 허위이고 명예가 훼손됐다는데 훼손된 명예가 뭐가 남아있는지 두 가지 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든 원하는 장소 어디든 뭐 저에게 유리한 곳이 아니라 열린공감 TV든 더 탐사든 제가 다 가드릴 테니까 김남국 의원과 시원하게 1대1 공개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탑10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개 토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일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저희가 제일 빠른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어떤 징계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김남국 의원은 오늘 첫 회의라서 불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지금 좀 예상을 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지금 자문위원회는 이제 필요할 경우에 김남국 의원을 이제 부르겠다는 입장이고 뭐 본인이 뭐 송영길 대표처럼 뭐 안 부르는데 찾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여기 이제 심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거쳐서 내용들을 이제 봐서 자문위원회가 이제 어떤 자신들의 의견을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제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윤리특위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윤리특위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다 올릴 건데요. 네. 아마 이제 16일 날 김남국의 소명을 들을 거라고 이제 자문위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속보가 나오고 네. 있는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오는 29일까지는 의견을 낼 것이고 16일 날 김남국 의원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연장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그 안에 29일 안에 할 것이다. 이렇게 한 네. 거는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강경한 건가요? 네, 어떻게 원래 이제 윤리특위가 처음에 할 때 이 자문위원회를 한 달 안에 끝내는 걸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윤리특위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고 16일 날은 아마 불러서 이런 조목조목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걸 이야기해야 될 텐데. 네. 글쎄요,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뭐 지금 장해찬 최고하고도 이제 고소를 했지만 근데 지금 국회의원은 지금 교육위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의 교육위원들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 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벌써 한 20여일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많은 궁금증이 많죠. 우리가 뭐 탑10에서는 벌써 한 20 며칠째 지금 이 문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이 양식이라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 고민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 지금 이 자금 세탁 안 했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입장도 지금도 아직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 그런 상황에서 덜컥 지금 고소부터 하고 있으니 자, 저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고는 똑같거든요. 이제 조만간 또 고소를 더 하겠죠. 뭐 저도 고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고소는 좋은데 제발 좀 기자들 앞에 서십시오. 서서 본인이 뭘 했는지를 국민 앞에 좀 밝히세요. 윤리특위 가기 이전에 국민들 앞에 저 국민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인데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라고 좀 제발 밝히세요. 그래야지만 국민이 설득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가 16일 날 김남국 의원을 이 소명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현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계기, 기회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얼마 전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보임이 됐습니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 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원회에 보임되는 것 또한 부적절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해 주십시오. 김남국 의원은 교육위원회 오지 마라. 그러면은 정무위로 갑니까? 정무위로 가면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에 없으면 서울에 없다고 난리치고 서울에 오면 서울에 왔다고 난리치고 교육위원회 왔다고 난리치고 다른 상임위원회 가더라도 또 난리쳤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코인 장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이 자, 교육위로 옮겼는데 아직 그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현 부위원장님,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은 언론 플레이 이제 그만해라. 코인 장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부위원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과하게 비판하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옳은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세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일단 뭐 조롱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 절차를 정략적으로 이거를 괴롭히는 식으로 과하게 안 했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여당이 코인 장사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우리 조승현 부위원장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 잘해주셨어요. 전 이 정도 태도만이라도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 발언을 보세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썩내고 있잖아요. 적반하장으로. 교육이 가면 안 되죠. 정무위도 가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 됩니다. 집에 가시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민석 의원의 아들 학폭 의혹을 제가 제기했었거든요. 법적 대응하신다더니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지금 김남국 의원 대변인 노릇하실 때가 아니라 안민석 의원도 아들 학폭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제발 저를 좀 고소해 주시기를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소를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은 저희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조만간 소환 조사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이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래서 가상화폐 매매 흐름 이 분석차 필요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 그래서 조만간 김남국 의원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